네, 실습. 네, 실습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작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한번 논문 쓰기를 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참고 문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카피킬러라든가 또는 그 KCI의 논문 인수하도 검사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습 목적은 AI 논문 작성 전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걸로 해서 주제 리서치부터 초안 작성, 검토까지 AI 도구를 활용한 학술 연구 프로세스를 체험해 보고, 그 다음에 학제 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기술이나 또는 접근성, 사회과학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AI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초안을 만드는.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AI 활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AI 도구를 활용하되 학술적 진실성과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공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현 논문이라고 해요. 내가 무슨 어떤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들을 이제 구현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실습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글래스 개발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고 또 아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논문의 형식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서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연구의 기여도, 연구의 방법 및 배경, 이런 것들을 서론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구현 논문의 기초가 되는 관련 연구들을 다루게 되는데 약 한 4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3장에서는 이제 내가 제안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제안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그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워크플로우, 하드웨어 구성,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코드를 일부만 이렇게 첨부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고, 전체를 해도 되지만은 대부분 이제 지면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 핵심적인 코드 부분만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구현이 되었으면 구현된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실험 설계, 실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실험을 했을 때 항목별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타 시스템과의 비교를 해주면 좋겠죠. 유사한 게 내가 만든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글래스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논문에서 제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놓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목별 평가 결과가 좀 유사한 게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 비교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런 부분들 또는 뭐 내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에 대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 분석,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결론, 그래서 연구 성과, 기술적 기여도,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 또 한계점이 무엇인가, 또 향후 연구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결론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최소 뭐 15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작은 저널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한 15개 정도는 참고 문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론에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는 배경이나, 뭐 예를 들어 배경이라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수가 이렇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 문헌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서론에서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관련 연구 부분에서 한 10개 정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안 시스템에서는 거의 내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내 얘기만 하게 되고, 실험 결과도 거의 내 얘기를 하게 되고, 타 시스템과의 비교 부분에서 이제 또 참고 문헌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 결론도 결국은 내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많이 안 쓰겠네요. 그래서 서론과 관련 연구 또는 타 시스템과의 변화, 그러니까 비교 4장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내용을 제ን스팍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문 그리고 미안합니다. 논문 작성을 어, 논문을 작성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놓았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안경에 대한 연구를 거야. 저널에 투고할 것이고 약 12페이지 정도로 작성하려고 하고 소론과 관련 연구에 약 15개 정도의 인용 관련 연구는 네 가지 정도의 주제로 작성해주고 3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 안경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우현 코드도 작성해주고 그리고 4장에서 실험 및 결과와 분석,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해주고 서술해주고 향후 연구 방향에 방향을 적어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제스팍에다가 이 일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제스파크가 이제 싱킹하고 또 요약도 먼저 하죠. 그다음에 마크다운 형식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마크다운으로 해서 나중에 얘를 MS 워드로 한번 변환을 해달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더니 만들고 있네요. 초록도 만들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 어쩌고저쩌고, 키워드도 만들어줬고요. 서론 연구 배경 해서, 자, 여기 완전 실명한 상태이다. 1번 해가지고 여기 참고문은 들어가 있고요. 또 2번에서 들어가 있고,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연구 목적, 그다음에 연구 기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연구 방법이나 연구에 대한 연구 방법이나 또는 연구 범위에 대한 거를 명시를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 시각 보조 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스마트 안경 기술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기술이 뭐가 있는지 좀 짧네요. 이거 짧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늘려줘도 되겠죠. 여기 다 보면 인용을 다 했습니다. 여기 인용을 다 해서 12번, 13번, 14번 인용을 했고 접근성 기술이 이렇게 돼 있다. 제한 시스템은 시스템 아키텍처가 하드웨어, 데이터 처리 계층, 서비스 계층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도 좀 해야 되고 서술을 좀 길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서술을 했네요. 하드웨어 계층에는 RGB 뎁스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 인텔 리얼 센서가 들어가 있고, 프로세서는 엔비디아 제슨 나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놨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계층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직접 코드를 줬어요. 마크다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는 코드대로 보이는 게 보시고, 그다음 주요 기능에서 실시간 환경 인식, 요거를 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코드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다 쓸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셋업 카메라라든가 이닛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여기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런 부분인데 런 부분 여기만 갖다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리절트가요. 리절트는 보여주는 거니까 메인 처리 루프 해서 프레임에다 집어넣었을 때 뭐 여기겠네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화된 음성 안내,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쭉 아주 잘 만들고 있죠. 계속해서 쭉쭉쭉쭉 시스템 통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 및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자, 성능 그래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환경별 성능 변화에서 이런 부분들도 만들고 있다. 표로 이렇게 쭉 기능별 유용성 평가까지 쭉 했고, 결과 분석까지 했네요. 한계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한계점이 조명 조건과 날씨에 따른 성능 변화가 존재하고, 이런 내용들도 쭉 써놨고, 그 다음에 결론 및 향후 연구에서 결론, 기술적 성과가 이랬고, 이런 것들 말로 쭉 풀어서 길게 써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의 의의, 학술적 의의, 사회적 의의, 연구의 한계가 무엇이었고, 향후 연구 방향은 이렇게 뭐 써놨는데 여기에 아까 코드 넣는 건 좀 오버스펙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말로서 다 풀어가지고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해주고 초안을 만드는 것들은 분명히 이 친구가 잘해요. AI가 굉장히 잘하죠. 자, 여기 다 끝내고 나니까 완성된 논문을 확인해 보겠답니다. 그 논문의 전체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논문을 성공으로 작성했고 서론 이렇게 기존 시각 보조기에서 이렇게 목차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네요, 거의. 그래서 저널 투어 수준의 구조와 내용, 실제 작동 가능한 파이썬 코드도 포함했고 구체적인 실험 설계와 결과 분석, 시각 장애인의 실제 니즈를 반영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참고문헌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무작위로 한번 내가 뽑아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레드몬 JET 뭐 해서 you only look once, 욜로에 대한 거네요. 그 Unified Real Time Object Detection이라는 이러한 그 논문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실제로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논문 제목이잖아요. 논문 제목을 카피를 해서 여기 구글 스칼라에 가봅시다. 구글 스칼라에 가서 학술 검색에 가서 그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찾기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나오죠. You only look once, Unified Real-Time Object Detection에서 뭐 제이 리드먼하고 뭐 디브발라하고 이렇게 썼다고 그러네요. 이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봤던 내용이 보니까, 그쵸. 여기 보니까 뭐 여기 2016년이고요. 2016년 맞죠? 2016년에 이렇게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논문이 존재하는지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방법, 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국내 논문도 있어요. KCI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KCI GOKR에 가서 여기서도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가서 논문 검색이 있는데 논문 검색에서 이게 찾아지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KCI는 국내 논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논문들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우리가 노트북 LM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들을 내가 한국어로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시각장애인, 이렇게 하니까, 있었나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안경.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없다고 그러네요. 영위권이 나오죠. 그죠? 그냥 스마트 안경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스마트 안경이 사용이 양안에 미치는 어쩌고저쩌고 뭐 VT 기술 동향 또 여기 보니까 없는가요? 스마트 미모 여기 있네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안내 스마트 안경 플랫폼 설계 이런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논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이렇게 논문들을 뭐 가지고 인용을 해다가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용해다 쓰면 되고, 이런 논문들 모아가지고, 이런 논문하고 또 구글 스칼라에 있던 논문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글 스칼라에서 여기서도 이제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트북 LM 이런 거 이용해서 마인드맵 그려놓고 작업을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요런 게 이제 AI가 추천하는 참고문헌의 검증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둔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하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논문 검색해가지고 KCI에서도 이렇게 가져다가 한번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논문이 되면, 완성이 되면 제가 뭐를 해야 되냐면 KCI에서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가 있어요. KCI에도.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KCI 문헌 유사도 검사만 통과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웹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KCI에 보면 여기에 논문 유사도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속을, 이제 자기 아이디 가지고 접속을 먼저 하고 나면 논문 유사도 검사를 여기서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검사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원문 파일을 변환 요청? 이거는 제가 안 해봤고요. 이제 파일 업로드를 먼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KCI 논문, 학술대회 논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논문을 가지고 유사도 검사를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가 생성한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사도 검사에다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카피킬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카피킬러는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여기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공주대학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에러가 나네요.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연구학습지원에서 논문 유사도 검사, 여기 가면 카피킬러, GPT 킬러, 이게 바로 가기가 있어요. 여기에 가서 문서평가하기를 한번 가서 제가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했던 게 있는데 여기 한번 결과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평균 표절률 16%가 나와 있는데요. 상세 보기를 한번 보면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 제어에 관한 연구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GPT가 만들었대요. 논문을 써놓고 요약하는 부분들을 GPT한테 시켰어요. 논문을 주고서 요약을 한번 하고 그걸 영문 초록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GPT가 만들었을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유사도에서 다 피해갔고 뭐 이런 것들 뭐 DOF,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은 뭐 표절 의심 문장이랍니다. 이런 것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에서 없는데 여기 GPT가 생성한 거는 아주 귀신같이 이렇게 찾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똑같은 논문인데 이제 여기 요약 부분들 있잖아요. 초록 부분들을 수정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초록 부분들을 다 수정했더니 GPT가 만들었다는 그러한 보라색 글자들이 싹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표절률이 2%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2% 정도면 양호해요. 이런 것까지 표절이라고 하니까 DOF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이 정도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지금은 이제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논문 한 5% 미만 정도로 맞추면은 상당히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고 인용에다 쓰게 되면 반드시 이 참고 문헌 있잖아요. 꺽쇠하고서 번호 써주는 거 이거 해주면 거기는 유사도 검사에서 빠지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 꼭 한번 해서 유사도 검사까지 다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논문들 AI가 작성한 논문인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